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윤석열이 김종인한테 인선안을 재가를 받는데요. 이제 선대위가 출범하면. 왜냐면 하나는 바보고요. 하나는 노련한 장사꾼이야. 그러면 당연히 바보가 장사꾼한테 재가를 받겠죠. 진짜로 상황실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상왕실장. 네, 상왕입니다. 그 후보의 리스크라는 게 민주당은 정반대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아젠다를 주도하고 전략을 짜고 거기에 민주당이 서포트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바보 하나를 지금 대통령이 앉히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이 김종인한테 이제 재가를 받는다는 것이 일단은 상황을 모신다 이렇게 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노림수는 아직 김종인이 합류하겠다고 말을 안 했는데 마치 이제 이게 그 같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죠. 김종인으로 하여금 발을 뺄 수 없도록 좀 엮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초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캠프는 바보 후보가 하나 있어서 상황이 생기는 거야 라를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김종인의 인선안을 재가를 받는다. 국정 감당하겠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죠, 지금. 윤석열 이분은 저는 이게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다 이렇게 약간 섞어놓은 거죠. 근데 다 단점만 부족한 점만 섞어놓은 인물 같은데 진짜 이것도 역대급입니다. 근데 이 상황 나중에 청와대 상황실장, 상왕실장 생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걸 근자감이 들죠? 그리고 이 김종인 이분이 정권을 안 받으면 합류하지 않겠다고 아직도 지금 고집을 피우는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또 이게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병준도 들먹이고 김한길도 들먹이고 하면서 힘빼기 하면서 불러오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아무리 그렇게 한들 합류를 하게 되면 결국 무능한 윤석열만 더 돋보이게 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도 오면서도 뉴스를 봤는데 김종인 한테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캠프 관계자가 말한 것 중에 하나는. 근데 저는 여전히 이게 국민의힘의 꼰대당을 인증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게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실드 쳐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얘기가 뭐냐면 정치 초보라서 그렇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은 이것을 더 좋게 보고 있다 말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정치 초보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옆에서 잘 얘기를 해주면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개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우리가 좌지우지할게. 우리가 뒤에서 좌지우지해서 그냥 꼭두각시 하나 세워놓고서 우리가 잘 버무릴 수 있다라고 전 들렸거든요. 그것을 결국 김종인도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결론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재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정해진 것 마냥 혹은 지금 계속 내용이 지금 내부 분란은 아니지만 서로 내가 먹겠다. 이거 권력 암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잘 봉합이 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지금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자기 캠프 자기 스스로 캠프 못 차릴 정도면 후보 내려놔야죠. 아니 그것도 캠프 하나도 못 차리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훈한 입당 하십니까? 아니, 윤석열 사퇴하면은 제가 당적을 한번 바꿔보려고요. 민주당에 다달이 꽤 비싼 당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비를 지금 민주당이 못 받는 검증은 손해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농담처럼 하는데 제 유전자가 바뀌겠어요. 그거는 국민의힘의 부류라고 하는 것은요, 친일, 반민족, 독재,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저 당이 완전 해체가 되지 않으면 사실 난 저 당에 아무리 달라진다고 저는 진정성 못 믿겠고요. 근데 그러면은 저 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살아온 세월도 있지만 소위 말하면 막 진보, 좌파, 꼰대 어떻게 설명이 안 상관이 없어.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황골탈퇴하고 그 세력 자체가 완전히 깨진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저쪽에도 이재명 같은 후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건데 맞아요. 역사의 퇴행입니다. 윤석열 생각해봐봐. 지금 하는 짓거리 봐봐봐. 반통일, 친일, 서민들
아무 생각 없고 비리 검사, 자기 부인, 장모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지는 거 보면은 이 노동도 반노동이야. 주 120시간 말하는 자야. 후쿠시마엔 폭발이 없었대. 방사능 유출이 안 됐대. 그러니까 최악의 후보가 저쪽 후보로 나오면 역사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는데 막상 대선이 코앞에 와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할 때 윤석열 찍을 수 있겠어요? 정상인 사람이? 비정상인 사람만 문재인 싫어, 이재명 싫어하고 찍겠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퇴행도 너무 퇴행이라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똑같지는 않지만 김동연 같은 사람 정도가 국민의힘의 후보였다면 진짜 위험한 대선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 당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난 그렇기 때문에 낙관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적 역사적 퇴행이 될 후보 그렇게 만들 사람. 그게 저희가 적폐청산 이 말이 참 그렇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후보가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대한민국이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하고 김종인은 생각이 비슷해요. 생각이 비슷해. 반문 집합서 만들면 안 돼. 근데 지금 이걸로 지지율 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왔어. 김한길 영입한다는 소리에 그 서로 간에 정치적인 노선이 맞거나 살아온 일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문재인 싫어.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정책이 나오겠어요. 정책은 국민들 다수는 손해보는 정책. 종부세 폭탄 없애겠다 이런 개소리 나오고 자빠졌고. 저는 이거 어디서 얘기도 안 했고 심지어 제 넷피셜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김한길 전 대표가 왜 나왔을까요? 저는 이게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상황, 김건희 씨가 떠올라요. 그냥 어떤 친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친구 지금 캠프로 꾸렸었잖아요. 그 권성동을 사무총장으로 지금 내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 상황 정치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가는데 김한길도 혹시 그쪽에 뭔가 연이 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한테 나쁘지 않은 카드 같아요. 아니 이제 그렇죠. 김학일 같은 경우는 이제 DJ 때 영입되고 뭐 노무현 정부도 함께 하고 이런 사람인데 민주당 뭐 당 대표도 했었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윤석열이가 입당 제안을 하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친일 반민족 독재 세력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줘야지 뭐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이건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 이제 뭐 김병준 같은 사람이야 뭐 저조사 비대위원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같고 그나마 이제 이준석이 말하는 반문 집합서는 안 돼 이 부분은 그래도 이준석이는 생각이 있다. 예를 들면 반문 기치만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면 대선을 치른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정책 선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컨텐츠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이선적이 하는 부분은 일견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지금 뭐 오늘 제가 오후 3시에 최고의 전문가랑 같이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는 무려 6%를 따라잡아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1%까지 추격을 했어요. 이건 누가 앞선다고 볼 수가 없는 오차 범인의 박빙이잖아요. 2주가 못 가는 거야, 컨벤션 효과가.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나왔던 여론조사를 18개를 합쳐서 조사를 해봤어요. 중도가 지금 이재명으로 다 넘어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포털에 가면은 10몇 프로 차이 나는 여론조사를 더 높게 띄워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 MBS 여론조사가 이재명 앞섰다는 여론조사는 포털에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지. 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또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제 페이스북에 어제 올린 거 사진들 많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포털이 전 사실 네이버를 신뢰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 예, 근데 다음을 제가 검색 엔진으로 썼는데 최근에 다음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특별히 그 왜 시사 정치 뉴스 쪽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다음을 접수한 카카오 의장 김범수 씨와 또 김건희 씨하고 또 친분이 있대. 연병. 예,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네. 야,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은 도대체 몇 다리를 거치는 거야 뭐 이거 뭐 아, 참.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저쪽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도라는 게 있어요. 정도. 뚜벅뚜벅 내 성향이나 취지에 맞게 가다 보면 국민들이 알아줄 날이 와요. 이거 언론이 아무리 기울어졌다고 치더라도.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잡탕 집합소 막 뭐 똥파리태가 막 모여들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불협화음이 나올 거고 윤석열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책임론이 나올 거고 지지고 벗고 지금 민주당이 그러려고 하다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약간 살짝 좀 사그라든 측면도 있고요. 여기까지.